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직콕폭콕의 이흥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지스 청년센터의 이 직콕폭콕 시즌 중에 최연소 게스트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백이연 카타리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이현 카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타리나. 아니, 우리 청년센터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직콕폭콕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올해 9월이죠. 올해 얼마 9월. 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벚밭이라는 청년 프로젝트에서 벚밭. 파머스 마켓을 이제 열게 되었는데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과 우리 도시인들을 농산물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네네, 그렇죠.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마지스 청년센터 이 자리에서 열었어서 그 일을 계기로 신부님과 알게 되었고 네,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 출연도 하게 되었네요. 좋은 활동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 벚밭이 생각했던 것은 청년들이 혼자 살거나 아니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맞죠. 네. 그럼에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청년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되게 높고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파머스 마켓을 작년에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좀 더 넓혀서 저희가 직접 농가에 방문하고 생산자분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청년들과 청년 생산자분들 또는 그냥 생산자분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각각의 수요,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참 멋진 아이디어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할 때 아마 청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할 때 건강한 먹거리를 좀 생각하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간단하게 때울 때도 많은데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간단하게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올해 느낀 거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유기농산물이나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생활 주변에 별로 없기도 했고 또는 너무 비싸서 접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번 파머스 마켓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건강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 이런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젊은 청년들의 그 식생활을 좀 걱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삶을 조금 우리 도시인들이 또 좀 이해하고 네. 우리들이 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혹시 직접 농가에 방문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네.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이야기들 혹은 만났던 분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유기농산물이나 또는 토종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유기농산물이 그냥 몸에 좋고 그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된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생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토종 작물이나 유기농산물을 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넓히자 가장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것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유기농산물일 때 유기에 대한 뜻이었어요. 그냥 유기농 하면 농약도 쓰지 않고 화학 비료도 쓰지 않고 생산한 작물이라고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유기에 담긴 뜻이 자연의 순환을 살려내는 맞아요. 그런 네. 이어지는 것을 살리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프로젝트 하면서 나의 어떤 미래나 어떤 이런 가치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는지 또 좀 궁금해요. 계기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사회봉사 활동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는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그냥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그런 순간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했었나 봐요.
법밭을 하면서 농부분들과 만났을 때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생산자분들과 일치한다고 느껴질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마음이 통한다고 서로 느꼈고, 아, 이 일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한다, 마음이 같이 공명한다, 네. 그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네요. 저도 우리 파머스 마켓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가졌는데 뭔가를 하고 싶었던 때가 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저도 막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좋은 먹거리, 또 우리 농촌에 대한 환기, 관심을 좀 돌리는 것, 네. 그리고 함께 공생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이 법밭 파머스 마켓 하면서 저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카타리나가 이런 활동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좀 그리고 있을 텐데,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우선 어떤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막연하게 좋은 세상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네, 는 생각을 했어서 교육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목표라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을 다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기보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네요. 제가 꼭 기억하고 저도 함께 마음으로 지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오늘 벌써 대림 제1주일이에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시간이 빨리 정말 흘러가네요. 그럼 대림 제1주일 우리 복음 읽고 우리 복음 나누기 하도록 해보자.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대림 일주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기다리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복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깨어 있어라 라는 게 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저한테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했고, 언제 어느 순간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올지 모르니 그 순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뭔가 안테나를 이렇게 켜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요. 꼭 미사나 기도하는 순간 먼저 나서서 찾아 나서서 기도하고 뭔가 갈구하고 이러지 않아도 제가 모르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 하느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느껴진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다라고 나중에서야 생각하기도 했고,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계속 깨어있고 생각해라 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이 복음에서 먼 길을 떠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집주인은 누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하느님이나 아니면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꼭 예수님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나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먼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이 되네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저 자신일 수도 있겠다.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잠시 또는 오래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든 멀리 떠났던 나를 안아주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저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카타리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루카복음 15장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돌아오는, 그러니까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떠오르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제 대림,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째 주에 읽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여기 집주인과 뭐 제자들 혹은 집주인과 이제 종들이라고 비유되는데, 누군가 길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하나 봐요. 아까 좀 법밭 활동할 때 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다면, 어떤 직무를 맡겼다면 이 지구를 좀 보호하고 환경을 좀 돌보고 그런 직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그런 메시지도 많이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친구들도 좀 돌보고 1인 가구 먹거리 잘 못 먹는 친구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도 좀 주고 그런 걸 우리에게 좀 맡겼구나 라는 상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하면은,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밤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네. 조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면 자게 돼요. 네. 그럼 그때 주인이 와서 왜 자냐고 뭐라 그럴까? 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주인이 오든 누가 오든 그 잘 자고 있는 친구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권한을 받고 우리가 어떤 초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니 잠이 많으면 좀 자도 돼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다 보면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정말 피곤해서 잠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 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조용히 입을 덮어주고 나가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루를 우리가 초대받은 그 일상을 네. 우리가 충분히 살아내고 충분히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깨어나서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주 특별한 게스트, 최연소 게스트 우리 백이연 카타리나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복음 나눔 해보았는데요. 오늘 소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올해 어떻게 지내왔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처음에 목표가 무엇이었나 그 목표가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 파머스 마켓이나 이런 활동까지도 이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복음 나눔 신부님께서 해주실 때 저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하느님의 마음을 다시 들으면서 이 일도 저한테 맡겨주신 거겠구나. 그만큼 믿어주시고 하느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정말 그래요? 네, 하게 되었고요. 먹고 사는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엔. 모든 청년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더 챙길 수 있고 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더라도 그게 혼날 일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복음을 함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왼쪽부터 구독 콕, 좋아요 콕. 안녕.